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했는데, 총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의군은 행정구역이 대거로 될 것이다. 지금 군의군은 아주 적은 그런 것이죠. 가장 적은 군은 이제 울릉군이고 인구가 약 10,000명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양군으로서 16,000명, 옹진군이 20,000명 조금 넘었고, 장수군, 그다음에 양구군 이렇게 가지고서 그 군의군은 162번째 군으로다가 약 23,000명 정도 인구가 되는 그런 아주 적은 지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노령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데 요번에 그 대선 투표에서는 윤석열 그 후보를 가장 많이 밀은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우선 부동산을 공부를 하려면 나라의 부동산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익히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행정구역상 특별시, 직할시 이렇게 대도시 지역을 빼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큰 행정구역으로는 수원이 베스트 10 중에서 가장 큽니다. 118만 명. 그리고 고양이 108만 명, 용인이 107, 그리고 창원이 103만 명. 창원은 인구가 지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남이 94만 명. 이 화성이 85만 명인데, 화성은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주가 84만, 부천이 81만 명, 그리고 남양주가 71만 명, 서울서는 이제 송파구가 가장 큰데 이 송파구가 67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작은 도시는 여러분들이 그 지자체가 그 면적이 가장 작은 지역을 말합니다. 구리, 과천, 분포, 광명, 오산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부자 동네가 깨어있다 했는데, 우선 총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3구에서 그 윤석열 후보를 가장 많이 밀어서, 아닌 게 아니라 부자 동네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다가 이번 사실 정권을 빼앗긴 거고, 그로 인해서 이 강남 3구에서 많은 지지를 보냈고, 그리고 광주에서도 지금 부동산 정책 이걸로 인해서 아마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광주 봉선 2동은 39.11%가 윤석열이를 지지를 했습니다. 광주 광산 수안구도 20.6%인데 이 지역은 광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정책은 시장 질서로 돌아갈 것이다 했는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토부도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대출 규제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풀린다고 하고, 종부세도 인하한다고 하고, 보유세도 인하한다고, 양도세도 이제 중과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손질을 한다고 계속 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이가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으로도 내걸은 것도 있지만, 그 사람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규제보다는 앞으로 규제 완화가 될 것이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이제 특히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정부에서는 안전진단을 강화해가지고서 그야말로 30년 40년 된 아파트도 재건축을 할래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을 만들어 버렸는데, 앞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도 이거는 잘못된 이 규제의 하나인데, 이것도 앞으로 손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데,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해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렇게 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무슨 나라를 걱정이 돼서 용산으로 가는 것을 반대한다고?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무속인들 얘기를 듣고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 하는데, 처음에 이제 광화문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하셨다가 용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풍수질이라던가 좀 무속 논란도 같이 불거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있는데,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무속은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청와대나 국회자리는 아주 모술자로 이제 풍수를 하는 모든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특히 이제 황천살이 있는 그런
거시기로다가 유홍준입니다.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에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와대를 거쳐간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온전히 제대로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하야했고 뭐 전두환이도 그렇게 됐고 노태우도 그렇고 김대중이도 아들들 그렇게 됐고 김영삼이도 아들들 그렇게 됐고 노무현이도 자살해 죽었고 뭐 거기서 제대로 끝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풍수하는 입장에서 그 자리는 아주 흉수살이 있고 못을 고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최창덕 교수나 전 문화대청장 유홍준 씨도 그 자리가 못쓸 자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생각이 납니다. 한 여성의 휴대전화에 도청 프로그램을 깔자 모든 통화 내용이 다른 전화기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Hi, it's me. What are you doing? Minneapolis to Florida? Yeah, it'll be a long time. Whenever you... 실제로 독일 베를린의 메르켈 총리 집무실에서 불과 900m 떨어진 곳에 스파이 요새로 지목된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이곳엔 각종 감청 장비가 설치됐고 독일 총리가 통화를 하면 미 정보 당국이 그 신호를 잡아내 음성으로 복원해냈다는 겁니다. 청와대 뭐 이거는 그 지금 찌라시성 유튜브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청와대 도청장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판국인데 청와대 지금 뭐 그 도청장치는 무선으로다가 할 수 있고 거기다가 도청장치를 심어놓고서 거기다 위를 싹 덮어버리거나 다른 건물로다가 딱 처리를 하면은 모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완전히 도청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잠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사실 그 전에 전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 대통령이 야누코비치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뭐 시민 운동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이제 부정 선거도 됐고 해서 시민 운동이 일어나니까 러시아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군사훈련도 않고 지금 뭐 정부에서 군사훈련이나 한미훈련이나 GP 철책선 일부를 이렇게 전부 걸어버리고 이런 거를 보고 제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친러 야누코비치는 그렇게 군사훈련이 않고 무기도 오래된 거고 뭐 제대로 안 된 거 이거 전부 폐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림반도를 소련이 쳐들어갈 때 피한방을 안 늘리고 소련이 크림반도를 점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젤렌스키는 혹자들은 뭐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서울대나 마찬가지 그런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뭐 법학을 하고 그 사람도 코미디언이긴 하지만 그 사람도 머리가 찬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젤렌스키가 이제 친서방 노선을 하니까 이제 지금 푸틴이 쳐들어와서 이런데 글쎄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푸틴도 이대로 가다가는 푸틴 신변에 이상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소련에서 스탈린도 사실 사망할 때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그 검증 자료를 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힘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런 여러 가지 세계적인 역사적인 생각을 할 때 그야말로 나라의 영도자를 잘 뽑느냐 못 뽑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도 이제 아직 새로운 체제가 그러니까 윤석열 체제가 들어선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부동산 대출이라든가 규제 완화라든가 뭐 이런 것이 그래서 잘못된 여러 가지 규제는 좀 더 그렇게 파헤쳐질 것으로 보입니다.